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류 용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하와 입고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센터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류 프로세스는 입하, 입고, 보관, 출고, 출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일본어로부터 많은 용어들이 넘어왔습니다. 이 용어들은 대부분이 다 한자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인데, 한자를 보면은 음이 있고 훈이 있습니다. 같은 음이 나는 소리도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물류 쪽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안중근 의사다 이러면 독립운동하는 사람인데 모르는 어린이들은 안중근이 병원 의사 선생님인가?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의사란 말을 많이 쓰니까. 그렇지만 그 의사는 병원 의사가 아닌 독립운동하는 의사라는 거죠. 어떤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므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또 사물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또 서로 간에 오해가 없이 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가만히 보면 다 용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로세스도 있고 또 각종 피킹, 분배, WMS, TMS, OMS, 또 자동 창고, 쏘타기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에 의해서 물류센터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용어의 이해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물류에 있어서도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입하와 입고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고나 입하나 그게 그거 같아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물류센터라든지 마트 같은 데도 큰 물류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 보면은 기사들이 찾아오기 편하도록 큰 간판이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창고의 간판에는 입고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입고장은 엄연히 따지면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뭐가 맞느냐면은 입하장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큰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업체들이 용어를 잘못 쓰고 있습니다. 입고와 입하를 잘못 쓰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왜 그것이 틀렸는지를 제가 정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제가 입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하는 한자로 본다면 입은 들어온다 이런 뜻이고, 하는 화물이라는 뜻입니다. 화물차가 물류센터로 들어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입하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물류센터로 화물이 들어와서 차에 있는 물건을 내리는 것, 물류센터의 도크장으로 물건을 내리는 일, 이것을 하차 업무라고 합니다. 제품의 하차가 끝나면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 물건이 내가 주문한 물건이 맞는지 또 수량이 맞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검수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검수 작업을 입하 검수라고 합니다. 입하 검수. 입하 검수가 되면은 고객의 거래 명세서에다가 사인을 하게 되면은 공급업체로부터 들어온 물건이 물류센터 쪽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게 됩니다. 입하 검수가 완료되면 내가 이 물건이 주문한 것이 맞다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품의 소유권이 물류센터로 넘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입하 검수가 완료된 제품은 입고 대기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해당되는 보관렉에다가 적재를 해야 되는데, 그 적재하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공간을 입고 대기장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입하는 차량으로부터 제품을 내리는 하차, 그리고 제품을 검수하는 입하 검수 작업, 그리고 입하 검수 작업이 완료되면은 소유권이 물류센터로 이전이 된다. 그리고 입하 검수가 완료된 제품은 입고 대기장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업무가 입하에서는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고 대기장에 있는 제품을 해당 로케이션으로 적재하는 것, 이것을 입고라고 합니다. 입고를 할 때는 제품마다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사람들도 자기가 사는 주소가 각각 따로 있듯이 제품들도 아무렇게나 이렇게 보관렉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야 될 제품의
주소에다가 제품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물류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로케이션이라고도 하고 로케이션 번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당되는 로케이션 위치에다가 제품을 적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는 지시서가 바로 입고 지시서가 되겠습니다. 입고 지시서에는 로케이션 번호가 적혀 있고, 그리고 상품 코드가 적혀 있고, 그리고 상품명,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적혀서 입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입고 작업은 내가 어느 위치에 넣을 것이냐, 입고 지시서에 따라서 해당되는 로케이션에다가 제품을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입고 작업이 확정이 되면은 재고가 플러스가 됩니다. 해당 제품이 이제 10개가 들어왔다 이러면은 기존 제품에서 10개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재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입고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입고는 해당 로케이션의 제품을 적재한다. 그리고 적재된 제품이 입고 확정이 되면은 재고가 플러스 된다. 이것이 이제 입고 작업이 되겠습니다. 입하와 입고가 어떤 작업인지를 제가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입하 업무의 핵심은 입하 건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고 업무의 핵심적인 내용은 재고 플러스 재고 갱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입하는 입하 건품, 입하 검수, 그리고 이제 입고는 재고 갱신, 요 단어가 이제 핵심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하와 입고를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물류센터로 들어올 때 그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입하장이라고 합니다. 입하장. 입고장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려진 물건을 검수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입하 검수가 되겠습니다. 입하 검수. 그리고 이제 입하 검수가 끝난 제품을 적재하기 위해서 임시 보관하는 장소는 입고 대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위치에 물건을 넣어야 될지를 이제 적어 놓은 리스트는 입고 지시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입하와 입고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면 그로부터 파생되는 용어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용어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류센터에서 물류의 목적인 비용 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또 물류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 프로세스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 용어의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물류의 개선과 물류의 혁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물류의 용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 물류 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의 물류를 발전시키는 또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